자, 이제 드디어 격 공부할 차례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격이란 뭐냐? 읽어볼게요. 영어에서 명사 또는 대명사가 문장에서 다른 말에 대해서 갖는 관계다. 어렵죠? 어려운 말 아니에요. 풀어줄게요. 즉, 다른 말과의 관계에 있어서 명사, 대명사가 문장에서 주어나 주격, 보의 역할을 하면 주격이라고 하고, 주격 형태로 나타내 주어야 되고, 목적어 역할을 하면 목적격, 또 다른 명사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게 될 때 소유격의 그 형태로 나타낸다. 이거 우리 표에서 본 겁니다. 그렇죠? 왕글샘 코너 요 한 앞부분은 좀 읽어보시면 돼요. 아주 읽기 쉬워요. 너희들 격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말 들어보았느냐. 그러니까 일동이 네 하죠. 그렇다면 너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 있어? 라는 표현도 들어보았겠구나. 네 그러거든. 그렇다. 영어 문법 용어로서 격도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주어 자리에 들어가려면 주어에 맞는 모양의 격, 즉 주격이 와야 하는 것이고, 목적어 자리에는 목적어 자리에 맞는 모양의 격, 즉 목적격, 또 누구의 소유인지를 알려주는 소유어의 자리에는 당연 소유격의 형태가 와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어 자리에는 무슨 격? 복격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좋은 그 의문입니다. 그러나 복격이라는 것은 인칭 대명사 공부할 때 없었죠. 주격, 목적격, 소유격, 소유대명사 이렇게 4개밖에 없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 보어 자리에는요 주격 보호 자리가 있고 목적격 보호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격 보호 자리에는 주격이 들어가고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목적격이 들어가니까 없는 거예요. 자, 예문 94페이지는 예문을 통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94페이지는 주격 나오죠. 거기 바로 밑에 뭐라고 써 있느냐? 주어나 주격 보호 자리에 오는 명사나 대명사 형태를 말하는데, 명사는 원형 그 자체가 말씀드렸던 주격과 목적격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대명사는 아까 말씀드렸듯 격에 따라 형태의 변화를 가죠. 그죠? 밑에 보세요. 그녀는 탐을 사랑한다 해서 이게 주어 자리에 그녀가 오니까 she가 됐지만, 밑에 예문 보세요. 탐은 그녀를 사랑한다. 똑같은 그녀이지만 목적어 자리에 들어오니까 목적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탐을 보세요. 첫 번째 문장에서의 탐은 목적격이고,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의 탐은 주격입니다. 그렇죠? 즉 일반 명사는 주격과 목적격의 형태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밑에 거 중요합니다. 저 여자가 그녀다 했단 말이야. 여러분 기억나나요? 비동사 뒤에 명사나 대명사가 들어가면 그것은 뭐다 그랬어? 주어 비동사 다음에 명사가 들어가면 그건 100% 주격 보호를 했죠. 다시 주어 비동사 다음에 명사나 대명사가 들어가면 100% 주격 보호입니다. 그러면 저 여자가 그녀야 라는 표현을 할 때 당연히 주격에 she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해하십니까? 그래. 그 다음 그는 탐이야. 자, 탐은 주격 보호 자리에 들어가 있죠. 이때 탐은 무슨 격으로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주격 보호 자리에 들어간 탐은 당연히 주격의 형태로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유식한 말로 우리가 격적인 용어로 얘기해주면, 자, 목적격입니다. 우리가 목적어는 근데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동사 중에서 타동사 뒤에 오는 명사나 대명사를 목적어라고 하고, 또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나 대명사를 우리가 또 목적어라고 합니다. 둘 다 똑같은 형태의 목적격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타동사의 목적어나 목적 보호 자리,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오는 명사나 대명사의 형태를 우리는 목적격이라고 한다. 밑에 보면 he loves her에서 그는 주격, her는 목적격, 밑에 she loves him에서 그녀가 주격, him이 목적격입니다. 옆에다 써있죠? 우리 또 배운 바입니다. 그런데 일반 명사는 보세요. John loves Mary에서 John은 주격, Mary loves John에서 John은 목적격. 위에 있는 John loves Mary에서 Mary는 목적격인데, 아래에 있는 Mary loves John에서 Mary는 주격이 되는 겁니다. 어려운 말 아닙니다. Mary의 주격 목적격, John의 주격 목적격은 형태가 같다. 그 다음 Look at me, 나를 보세요.
S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뒷자리는 목적을 살리니까 미라는 목적격이 들어가야지 여기 I가 들어가면 틀리는 겁니다. Look at Tom. 탐을 보세요 할 때 at 뒤에 오는 탐은 당연히 무슨 격? 목적격의 탐이다 이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반 명사는 주격, 목적격이 형태가 같습니다. 밑에 3번 소유격과 소유대명사. 명사와 대명사의 소유 관계를 나타내는 형태를 소유격이라 한다. 대명사의 소유격 형태는 인칭과 수에 따라 변화를 갖게 된다. 역시 인칭대명사 표 보면서 공부한 내용입니다. 명사는 말이에요. 생물이나 무생물이냐에 따라서 그 형태가 달라진다. 이거 배울 거예요. 원칙적으로 소유격은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므로 형용사로 간주하고 소유대명사는 말 그대로 대명사이다. 명사의 경우 소유격과 소유대명사 형태가 같다. 이거를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인칭대명사 보세요. This is my computer. 1인칭이죠. 자, 소유격 형용사입니다. 자, 컴퓨터란 명사를 수식하고 있다. This computer is mine. 이 컴퓨터는 나의 것이다. 이때 my는 이 자체가 대명사 역할을 하는 소유 대명사입니다. 그 다음 명사 생물이 있고 명사 무생물이 있습니다. 자, 명사가 생물일 때는 아포스트로피 S. 아까 스님이 조금 있다가 배운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탐의 컴퓨터다. 탐 다음에 아포스트로피 S 이렇게 생물은 이런 식으로 씁니다. This computer is Tom's. 이 컴퓨터는 탐의 것이다. 보십시오. 생겨 먹은 것이 똑같죠? 탐즈는 소유격도 탐즈고 소유 대명사도 탐즈입니다. 근데 위에 인칭 대명사 보십시오. 소유격은 my, 소유격은 소유 대명사는 my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명사가 무생물일 때는 아포스트로피 S를 쓰지 않습니다. 오브 플러스 명사의 형태를 씁니다. 보세요. 그 책의 표지를 표현할 때 The cover of the book 이렇게 써요. 즉 꾸밈을 받는 말이 앞에 오고 꾸며주는 말이 전치사 of 뒤에 옵니다. 그래서 그 책의 커버는 thick, 두껍다. 해석 옆에 the book's cover가 틀렸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밑에 이게 희가 아니고요. 이게 새로 교정판은 이게 더 루프라고 나와 있겠으나 옛날 첫판, 초판은 좀 오타가 있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더 루프입니다. 더 루프. 히 루프가 아니라 The roof of the house is blue가 있어요. 그 집의 지붕은 파랗다. 옆에 더 house is roof라고 안 쓰는 거 아시죠? 이렇게 꾸밈을 받는 명사가 앞에 오고 꾸며주는 명사는 전치사 of 뒤에서 수식을 한다. 이렇게 해야지 이걸 생물처럼 the house is roof라고 이런 식으로 쓰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이미 다 봤지만 이 소유격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명사 기준이죠. 인칭대명사는 우리가 외웠으면 됐고요. 생물, 인간, 동물은 아포스트로피 S를 붙인다. 그래서 John 아포스트로피 S, John's notebook, My mother's purse, Mr. Kim's daughter, The dog's tail 이렇게 나가고요. 밑에 무생물의 소유격은 O 플러스 명사, The author of the book, 그 책의 저자, The book's author라고 안 합니다. 자, 꾸며주는 말이 아포스트로피 S 쓰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The hood of the car, 그 차의 덮개, 우리가 본네트라고 하는 거, 그 hood이라고 합니다. 위에 이제 보면은요, 참고 부분 있죠? 색깔 칠한 표현. 자, 복수어미가요, 복수형 어미가 끝에 S로 끝나는 게 흔한 경우죠. 우리가 이제 명사를 복수로 만들 때 뒤에 복수형 어미 S를 붙이는 것이 이제 흔한 경우인데, 이럴 경우에는 아포스트로피 S를 붙이면은 발음이 힘들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밑에 예문 있죠. 내 누나들의 방 하면은 My sister's room 하면은 뒤에 S 쓰면은 굉장히 발음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그냥 아포스트로피만 씁니다. 오케이? A girls high school. 이때 a girls high school에서 어는 girls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high school에 연결이 되는 어입니다. 여자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니까 girls라고 했는데요. 아포스트로피 다음에 S 쓰면 girls 발음이 힘드니까 우리가 아포스트로피만 쓰는 겁니다. 그런데 S로 끝나지 않고 불규칙 변화하는 그러한 복수형도 있죠.
이럴 경우에는 발음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포스트로피 s를 그대로 써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my children 다음에 아포스트로피만 쓰면 안 되고 my children's room, man's room 이렇게 씁니다. 마찬가지로 man's room에서 어는 man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a room을 수식하기 위해서 온 부정관사 어입니다. 참고적으로 영어의 후진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my sister's room에서 아포스트로피가요 s 앞에 있으면은 그때는 즉 my sister 아포스트로피 s가 되면 그건 내 누나의 방 혹은 내 여동생의 방이 되고요. 책에 있는 것처럼 아포스트로피만 있으면 sd 아포스트로피가 있으면 내 누나들의 방이 되는 거죠. 내 여동생들의 방이나. 그렇지. 시스터는 누나 해도 되고 언니 해도 되고 여동생 해도 됩니다. 영어가 이렇게 후진해요. 그런데 방금 후진하다는 얘기를 한 것은 그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my sister's room만 들으면 안 본 이상에는 이게 내 누나의 방인지 내 누나들의 방인지 모른다. 이거예요. 왜? 아포스트로피라고 발음해줘? My sister's apostrophe room 이렇게 my sister apostrophe s room 이렇게 해? 안 하잖아. 똑같이 my sister's room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상황 문맥을 따지지 않고서는 이것이 듣기만 해서는 내 누나의 방인지 내 누나들의 방인지 이것은 알 수가 없다. 그만큼 우리나라 말이 더욱더 정교하고 과학적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격이다라는 거 결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격도 우리가 잘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단수 복수를 공부하는 수 공부합니다, 여러분. 넘버 공부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재훈 선생이었습니다. 안녕.